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뮤지션 진여사 진푸름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현재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뮤지션이고요. 오늘은 재즈를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만한 그 이름, 이 리얼북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진여사와 함께하는 뉴욕 재즈 라이프. 진여사와 함께하는 재즈 상식 제1편 리얼북이란 무엇인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재즈를 접했던 때만 해도 현재와 같이 스마트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코드와 멜로디가 적힌 악보들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쓰거나 원하는 악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바로 찾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선생님이 주시는 두꺼운 리얼북 보고 CD로 음악을 듣고 또 플레이어롱을 따라서 연습하는 게 다였었죠. 재즈에 입문하는 연주자라면 누구나 제일 처음 소개되어 알게 되어지는 존재이자 또 재즈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 같은 존재인 이 리얼북이란 책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던 걸까요? 그럼 리얼북은 어떻게 시작되어진 걸까요? 1970년대에 버클리 음대생들끼리 당시 학교에서 자주 연주하던 곡들을 악보로 엮어서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리얼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학생들끼리 족보를 만들어서 함께 돌려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리얼북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주 연주되어지는 곡들의 코드 진행과 가사가 붙은 악보들을 엮은 페이크북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멜로디 라인을 첨가하면서 페이크가 아닌 리얼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기존의 페이크북과 구분하기 위해 리얼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페이크북은 멜로디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멜로디 라인을 추가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학생들이 만든 리얼북을 판매하긴 했었지만 정식으로 출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악보집을 복사해서 몰래 끼리끼리 사용하는 식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복사집에 가서 필요한 교본을 제본해서 쓰는 형식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 책이 만들어진 1970년대부터 쭉 이러한 형태로 리얼북은 공공연한 불법 교재로 전해지다가 악보집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으로 출판이 된 것은 2004년 할 레오널드가 5th 에디션을 발매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의 First Edition까지는 계속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공공연한 비밀처럼 사용되어졌던 책이었는데요. 2004년에서야 합법적으로 5th Edition이 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식 발매 초기에 할 레오널드 출판사는 합법적인 버전을 불법 복사본보다 더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불법 복사본을 사지 않고 정식판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나서 2004년을 기점으로 현재 개정판인 6th 에디션까지 발매함으로써 현재까지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리얼북의 장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악보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재즈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력을 갖춘 연주자라면 누구나 바로 악보를 읽으면 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만약에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곡의 리드쉿이 리얼북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면 코드와 멜로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사까지 다 카피해서 만드는 수고를 덜어주고요. 실제로 잘 만들어진 리드쉿은 리허설의 시간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많은 재즈 연주자들이 리얼북에 있는 곡들을 기반으로 공부하고 또 연주하기 때문에 리얼북에 있는 곡들을 많이 익힐수록 잼 세션에 가거나 실제로 연주할 때 또 처음 보는 연주자와도 공유하는 레퍼토리 수가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잼 세션에 가면 리얼북에 있는 곡을 많이 할수록 또 연주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얼북이 문외한도 쉽게 재즈 스탠다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점으로 저는 편의성으로 인해 노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쉽게 돈 벌면 여러분 쉽게 돈을 쓰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확실히 쉽게 얻는 것은 내 거로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곡에 악보가 없어서 실제로 직접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없이 많이 반복하여서 듣고 또 외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곡 자체를 외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후에 리허설이나 연주를 통해 연주를 하며 또 조금씩 수정해 나가다 보면 이 곡을 거의 완벽하게 외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곡을 이해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얼북에 있는 악보를 단순히 읽고 또 그냥 활용하다 보면 실제로 완벽하게 곡을 이해하는 데 대한 노력을 좀 덜하게 되고 결국엔 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곡의 진행이나 멜로디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결국 다시 악보를 찾게 되는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정시판 치고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요즘 발행되는 6th 에디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곡 버전과 비슷하게 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기존의 리얼북들은 원곡과 다른 코드 진행이나 멜로디가 정확하지 않다는 등 그런 악보로만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악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들끼리 리허설을 하지 않고 그냥 잼으로 연주하는 경우에는 서로 생각하는 곡의 버전이나 음악적인 이상향이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조화로운 앙상블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결국에는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연주자들을 위해 준비된 악보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얼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처음 재즈를 배울 때만 해도 제이미 에버솔드에서 만든 교재와 반주 음원을 통해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연습하던 템포나 키, 코드 체인지, 리듬 그런 게 다를 때 오히려 반주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돼서 되게 어려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모든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아이디얼 프로라는 좋은 프로그램도 생겼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박자, 키, 리듬, 템포, 심지어 오드미터까지 내 입맛에 맞춰 설정하며 연습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곡을 배울 때 특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배우고 싶은 원곡 혹은 레퍼런스가 될 만한 버전을 많이 찾아 들어보고요. 가장 연주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먼저 정한 후에 또 뒤로 많이 익혀봅니다. 그런 후에 이런 아이디얼 프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양한 키, 템포 여러 가지를 조절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곤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아이디얼 프로는 정말 최고의 연습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기계가 실제로 내가 연주하는 곳에서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하고 항상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즈는 단순히 멜로디와 진행을 한다고 해서 좋은 앙상블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아이디얼 프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연주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어떤 곡을 연주하고자 할 때 그 악보를 외우고 연구하여 나만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그 방식을 통해 레퍼토리를 늘리는 과정을 가져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리얼북의 유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 그리고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런 재즈 상식들을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항상 환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keep swinging!